안녕하세요. 비고츠키의 인지발달 이론에 관한 강의입니다. 모두 사회문화 이론, 개관, 근접발달 영역, 혼잣말, 피아제와 비고츠키의 관점 비교 이렇게 세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인 이 강의에서는 비고츠키에 대한 소개, 사회문화적 이론을 개관해 볼 것입니다. 시작합니다. 레브 비고츠키 사회문화적 이론을 펼친 러시아의 심리학자,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저술을 남겼고 교육 심리학과 관련해서는 아동의 심리적 발달, 인지 발달, 그리고 언어 발달과 사고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저술들이 있고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개념을 창안하였고 러시아 심리학계에서는 문화 역사 학파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육 심리학에서 비고츠키 이론을 공부할 때는 비고츠키가 무슨 얘기를 하든 아동의 인지 발달에 끼치는 사회문화적 영향이 그 기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비고츠키 소개, 생애와 저술을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심리학자, 1896년 벨라루스 오르샤에서 출생, 고멜에서 자람, 1913년부터 17년까지 모스크바에서 대학교를 다녔고 1917년 고향 고멜로 돌아와 고등학교에서 이어서 대학에서 가르침, 1924년 모스크바 심리학연구소의 연구원이 되었고 1925년 박사학위 논문 예술심리학을 썼고 1934년 38세의 나이로 짧은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숫자로 보는 이력서는 이렇고요. 중간중간을 좀 메워보면 비고츠키가 태어난 지역은 당시 러시아 제국에 속했었고요. 오늘날은 벨라루스 공화국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의 뜻에 따라 들어간 모스크바 제국대학에서는 법학을 공부했는데요. 그렇지만 비고츠키의 관심은 인문학, 철학, 예술 등등에 있었기 때문에요. 다른 대학에도 등록을 해서 다녔다고 합니다. 1917년에 대학 졸업을 하지 않은 채 고향인 고멜로 돌아가는데요.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고등학교에서 그리고 이어서 대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이때 문학, 철학, 심리학, 사회과학, 역사 등등 매우 다양한 분야들에서 다양한 주제를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비고츠키는 혼자서 공부만 하지는 않았고요. 그곳의 문화계에서도 활발히 활동을 했는데요. 문예 비평가로서 셰익스피어의 햄릿 분석 등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저는 비고츠키뿐만이 아니라요. 다른 학자들을 소개할 때도 도대체 안 한 게 뭐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비고츠키도 그렇죠. 1924년 모스크바 심리학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특히 심리학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좀 자세하게 비고츠키를 소개한 책을 보면요. 비고츠키가 연구한 철학자, 심리학자만 해도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심리학 분야에서는 형태주의 심리학자들 이름이 많았다는 게 제 눈에 띄었습니다. 피아제의 초기 작품들도 이때 비판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피아제가 중요하죠. 시대적 배경을 보면 비고츠키가 태어나기 오래 전부터 제정 러시아는 오랫동안 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등등 모든 면에서 그랬는데요. 굵직굵직한 것만 봐도요. 1914년에서 1918년에는 제1차 세계대전, 비고츠키가 고향으로 돌아온 해인 1917년에는 10월 혁명, 이어서 제정 러시아가 붕괴되고 레닌이 부상하고 소비에트 연방이 수립되고 레닌, 스탈린 집권 등이 이어지죠. 가난한 시절이고 제정 러시아 시절에도 그랬지만 레닌, 스탈린을 거치면서 독재는 더 혹독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고츠키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 얘기를 하면 이 시절에 비고츠키와 그의 동료들, 제자들의 연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들의 연구가 당시 독재 정권이 지향한 이념적 노선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연구소가 폐쇄되는 일도 있었고요. 검열도 받았고 심지어 비고츠키 사후에는 그의 저술이 금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비고츠키가 서방에 늦게 알려지고 늦게 인정을 받게 되는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다수의 저술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예술심리학, 마인드 인 소사이어티, 사고와 언어를 대표 저술로 꼽는데요. 이 대표 저술들은 모두 비고츠키 사후에 출판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영어 번역으로 북아메리카에 제일 먼저 소개된 것은 사고와 언어인데요. 이 저술이 러시아에서 출판된 것이 1934년인데 편집본으로나마 영어로 번역된 것은 1962년, 완역본은 1987년에 가서야 나왔습니다. 이 저술로 인해서 비고츠키는 언어심리학자 그리고 발달심리학자로 인식되었다고 합니다. 마인드 인 소사이어티는 1978년에 영역되었는데요. 축약 편집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으로 비고츠키의 견해가 국제적으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 책으로 비고츠키 붐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이론 들어갑니다. 비고츠키의 이론은 사회문화적 이론인데요. 저는 다음 문장으로 본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땡땡은 사회 및 문화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문장은 같은 말이지만 사회 및 문화 환경은 땡땡을 결정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여기서 땡땡은 발달 또는 사고, 정신, 고등정신 기능 등등이 될 수 있는데요. 땡땡이 발달이라면 사회 및 문화 환경은 발달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 사고를, 정신을, 고등정신 기능을 결정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뭐가 결정한다? 뭐가 영향을 미친다? 사회 및 문화 환경이. 조금 덧붙이면 인간의 모든 활동은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비고츠키의 이론을 공부할 때는요, 줄곧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회적, 문화적 환경, 역사적 맥락,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이런 환경은 개인 외부에 있는 것이잖아요. 개인 외적인 것이 발달 등등 개인 내적인 것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한데요. 비고스키는 개인 내적인 발달의 근원이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인 것에 있다고 봅니다. 비고츠키에 따르면 발생학적으로 그렇다고 해요. 다시 합니다. 발생학적 순서로 보면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인 것이 먼저 있어요. 발생 순서는 외적인 것이 먼저인데 외적인 환경과 발달은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상호작용하면서 발달한다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서 주변 사람들, 즉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그들에게서 배우죠. 학습합니다. 상호작용을 하는 도구들 중에 하나가 언어인데요. 언어도 개인 외부, 즉 환경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비고츠키에 따르면 말이죠. 비고츠키에 따르면 언어, 상징물 등은 문화적, 심리적 도구예요. 여기서 외부로부터 받아들여서 자기의 것으로 내면화시키는 것이 심리적 내면화입니다. 개인적인 심리적 내면화. 이걸 학습으로 얘기하면 타자주도적 학습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전환되는 과정인 거예요. 여기서 잠깐 여기 좀 더 신경 써서 들어주세요.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배운다고 했죠. 학습이에요. 학습.
학습을 통해서 발달합니다. 발달이에요. 비고츠키 이론에서는 학습이 발달에 선행하죠. 피아제 이론에서는 어떨까요? 피아제에 따르면 발달 단계에 따라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배울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 아시죠? 예를 들면 어느 단계에서는 조작을 하네, 못하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즉 피아제 이론에서는 발달이 학습에 선행합니다. 같은 얘기 한 번 더 하고 강의 마칠게요. 환경에서 심리적 내면화로 이 방향이다. 그리고 이 둘은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상호작용한다. 단순하지만 이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비고츠키 이론을 배울 때 나오는 여러 가지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는 근접 발달 영역으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